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바 수업 본류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GUI 프로그래밍 그리고 자바 FX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GUI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바 FX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GUI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그 수업 중간중간에 좀 설명해 드릴 것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학기 과제로 GUI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게임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바 FX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바를 다 강의하고 나서 자바 FX를 강의하게 되면은 그 학기 과제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초반부터 중간중간에 자바 FX를 강의해 드릴 것이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학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깐 학기 과제를 소개해 드리면 우리가 만들려는 거는 요 포켓몬 팡이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바꿔서 게임을 애니팡처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네. 네. 이걸 만드는 것이 이번 학기 잘못했네요. 이번 학기 학기 프로젝트로 만들 프로그램이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잘 못하죠. 예. 네. 우리가 이번 학기에 만들 그 자바FX를 이용한 학기 프로젝트는 이런 형태로 이 게임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자바FX 시간인데요. 어떤 것을 설명해 드릴 예정이냐면 자바FX 라이브러리가 뭔지 좀 설명해 드리고 자바FX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바FX에서 화면에 도형을 그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바FX를 이용해서 자바FX 라이브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자바FX를 별도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그 실습 환경 구축에서도 이미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바FX는 JDK에 포함된 적도 있는데 자바 11부터는 분리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에 가서 적절한 버전을 다운받아야 되고 다운받으면 압축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 압축 파일을 내 컴퓨터에 적절한 위치에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스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편안한 패스를 설정할 때 편안할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다가 설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이클립스에서 환경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뒤에 실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도록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포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할 때 몇 가지 아규먼트를 줘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 모듈 패스와 사용할 모듈들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도 뒤에 가서 실제 이클립스에서 자바X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바의 GUI 라이브러리는 초기에는 AWT라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플랫폼의 종속적이므로 실행되는 플랫폼에 따라 컴포넌트 모습이 달라지는 단점이 있었고, 또 제공하는 컴포넌트들이 풍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이 AWT를 개선한 스윙 라이브러리를 개발해서 1.2부터 자바 JDK 포함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스윙 라이브러리는 JDK에 포함되어 있는데 오라클이 자바를 인수하면서 이 스윙 라이브러리 개선은 중단을 했습니다. 대신 자바 FX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윙 대신에 자바 FX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GUI 실습을 하고 학기 과제도 자바 FX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겠습니다. 스윙은 플랫폼에 종속적이지 않고 어떤 플랫폼이든지 간에 일관된 화면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실제는 look and feel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지금 맥에서 게임을 실행했고, 여러분들은 윈도우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약간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마다 사용하는 기본 모습이 있어서 어떤 플랫폼에서 실행하에 따라서 보여지는 모습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바 FX는 자바 8부터 SDK에 포함해서 제공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일에서는 분리했습니다. 이 분리는 아마 유료화 정책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오라클의 자바가 오라클에 인수되기 전에는 자바는 프리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였는데, 오라클을 인수하면서부터 그 정책이 변화돼서 상용 프로그램에 자바를 이용해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만들 경우에는 라이선스 피를 지불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학습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 학생이기 때문에 라이선스 피 없이 여전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자바 FX도 분리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바 FX는 원래는 스윙 라이브러리를 대체하는 것보다는 아도비 플래시 기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버라이트 기술과 경쟁하기 위해서 개발된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부한 인터넷 응용을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GUI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GUI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GUI 응용이 실행되면 하나 이상의 윈도우가 등장합니다. 아까 포켓몬 팡 게임을 실행하게 되면은 다이얼로그 창이 떠서 거기서 물어보죠. 게임을 시작하겠습니까? OK를 누르면 화면이 또 하나 떠서 실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윈도우는 이 모달리티 특성이 있습니다. 이 모달리티 특성이라는 것은 그 화면이 떴을 때, 예를 들면 여기서 그러면 지금 오픈 파일 하면은 이런 창이 떴습니다. 그러면 다른 창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이 창을 종료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일로 다른 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을 모달리티 특성이라고 하는데, 그 모달 특성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모델레스, 모달. 그래서 아까 파일 오픈하는 창은 모달 특성을 갖고 있고요. 일반적인 윈도우는 모델레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레스 특성이면은 이 창을 종료시키지 않아도 다른 창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달 윈도우가 실행이 되면 그 모달 윈도우를 종료하지 않고는 다른 윈도우와 상호작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윈도우를 실행할 때 모달 특성으로 실행하고 싶은지 모델레스 특성으로 실행하고 싶은지를 구분을 해야 되겠고, 그 특성에 따라서 실행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모달은 실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실행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두 가지 특성이 있다. 그거 꼭 알아두시고, 보통 모달 특성을 가진 윈도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다이얼로그라고 합니다. 이 화면을 이제 우리가 GUI 프로그래밍은 GUI 응용들은 여러 화면들이 그 순간순간 나타나서 사용자하고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기능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 화면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를 우리는 GUI에서 보통 컴포넌트라고 해요. 그런데 자바 FX에서는 이 컴포넌트라는 용어 대신에 노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윈도우를 보면 이 윈도우에는 여러 가지 노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레이블이라는 노드, 텍스트 필드라는 노드, 라디오 버튼이라는 그 노드, 특성의 노드, 체크박스의 특성의 노드, 버튼, 이런 여러 가지 노드들이 이제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화면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노드는 크게 기본 노드와 컨테이너 노드로 분류가 됩니다. 기본 노드는 더 이상 다른 노드를 그 안에 포함할 수 없는 노드입니다. 컨테이너 노드는 다른 노드들을 추가할 수 있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노드들은 다 기본 노드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노드를 컨테이너 노드에 집어넣어서 컨테이너 노드에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화면이 이런 모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컨테이너 노드는 다시 최상위 컨테이너와 일반 컨테이너로 구분이 됩니다. 자바 FX에서는 이 윈도우 하나를 스테이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지는 최상위 컨테이너 노드로 꾸며지게 됩니다. 이 최상위 컨테이너 노드가 보통 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씬을 다른 일반 컨테이너 노드와 기본 노드를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하게 되겠고, 그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노드를 그래프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노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씬을 기준으로, 스테이지 말고 씬을 기준으로 하면은 씬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씬이 되겠고, 이 씬에 기본 노드들을 추가할 수 있고 다른 일반 컨테이너 노드를 추가를 한 다음에 그 컨테이너 노드에 다른 노드들을, 기본 노드들 추가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화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 컨테이너 노드 중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노드들이 Hbox, Vbox, Pane, 또 보더 페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노트에서는 이런 컨테이너 노드들과 기본 노드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복잡하게 화면을 구성하지 않고 그냥 화면에다가 그 그래픽 노드들을 추가해서 사각형을 그리고 원을 그리고 그런 것들만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씬 그래프에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동일한 것을 여러 번 포함할 수 없습니다. 즉 버튼을 여러 버튼을 추가를 할 수 있는데 한 버튼을 여러 번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등장하는 각각의 단말 또 브랜치 노드들은 유니크한 노드들입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버튼을 여러 개 추가하고 싶으면 여러 개 만들어서 추가해야 돼요. 하나의 버튼을 만든 다음에 그 버튼을 여기도 나타나게 하고 여기도 나타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만들어서 여기에도 추가하고 여기에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GUI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기본 노드는 하나의 컨테이너 노드에만 포함할 수 있고 노드는 씬 그래프에 한 번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자바FX 프로그램은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바FX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클래스 중에 꼭 하나는 어플리케이션을 상속받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바FX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메인 메소드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인 메소드에서는 요거를 호출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launch라고 하는 static 메소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launch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상속해서 만든 이 객체의 init start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init은 어플리케이션에 구현되어 있는 메소드입니다. 필요하면은 재정의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init은 재정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start는 추상 메소드입니다. 선언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어플리케이션을 상속할 때는 start 메소드를 재정의 해줘야 되고 이 start 메소드에서 해야 될 일은 초기 화면, 초기에 등장할 윈도우 화면을 구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윈도우 화면을 구성하는 스테이지, 객체를 이 스타트의 인자로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들어서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스테이지를 첫 화면이 내가 원하는 화면이 되도록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성하는 게 요 세 개의 문장이에요. set title. set title은 여기에 등장하는 윈도우에 등장하는 그 문자열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scene. 이 스테이지의 scene을 설정을 해줍니다. 이 scene을 설정해 주게 되면은 이 scene이 그 스테이지를 포함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가 저 scene으로 구성이 돼서 화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show라는 명령을 나타나게 되면은 이 스테이지 윈도우가 화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scene을 어떻게 구성했냐면 여기서 생성하고 있죠. 근데 페인을 주고 있습니다. 페인은 일반 컨테이너 노드예요. 그리고 요 두 개는 씬의 초기 크기입니다. 초기 크기 300픽셀, 하이트는 200픽셀. 초기 크기를 주고 요 일반 컨테이너로 이 씬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씬은 페인은
페인에는 뭘 추가했냐면은 레이블을 하나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인의 타입은 스택 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면에 레이블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자바 fx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근데 리무브를 하니까 모두 오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자바 fx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려 그러면 프로젝트에 그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 빌드 패스가 있고 add library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유저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고 자바 fx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으면 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바 fx 라이브러리가 그 프로젝트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제 아까는 다 에러가 났었는데 이제는 에러가 없습니다. 라이브러리의 추가는 여기 보시면 자바의 빌드 패스에 유저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여기에 new 누르면 자바 fx, 제가 다른 거 하나 xxx라는 라이브러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자바 fx 라이브를 구성하는 파일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add external JAWS를 선택한 다음에 자바 fx가 있는 디렉터리로 옮겨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lib, 여기에 보면 jar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8개의 jar 파일을 선택해서 넣어주면은 요 라이브러리가 자바 fx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저 라이브러리를 만든 다음에 그 유저 라이브러리를 내 프로젝트가 사용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이런 에러가 납니다. 문법적으로 오류는 없지만 에러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run configuration이라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이 나오고 내가 실행하려는 클래스가 hello가 맞는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요 argument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요 VM arguments에 요 2개의 줄이 추가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추가할 때 보시면 패스를 추가해야 되겠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듈을 추가해야 됩니다. 모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java fx.controls만 추가하면 됩니다. 모듈 패스는 방금 그 jar 파일들이 있는 그 디렉토리를 지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디렉토리가 되게 복잡한 데 있으면 요걸 지정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C의 바로 밑에다가 자바 fx를 압축해 가지고 그 만들고 그 밑에 엘라이브가 있도록 만들면은 요 패스 지정이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패스가 잘못 지정돼서 안 된 거였고요. apply 한 다음에 run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요 실행된 모습은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실행된 것과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윈도우와 맥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바 fx hello world app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요 윈도우 타이틀로 되어 있고 이 중간에 hello world라고 하는 문자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열은 레이블이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그 레이블을
페인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일반 컨테이너 노드에 추가를 한 다음에 그 컨테이너 노드를 다시 씬에 추가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더 해보면은 이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폰트를 바꿔서 이 나타나는 문자열의 폰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해 보면은 아까와 달리 좀 더 진한 에리얼 폰트를 이용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폰트 객체를 만들어서 이 레이블이 사용하는 폰트를 바꿔주시면은 그 폰트를 이용해서 여기에 등장합니다. 지금 사용한 그 일반 컨테이너 노드는 스택 페인이라고 하는 건데, 스택 페인은 여러 일반 노드를 추가해도 맨 마지막에 추가한 노드만 화면에 보여줍니다. 그게 스택 페인이고, 스택 페인은 특징은 그 중앙에다가 추가된 노드를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택 페인을 쓰지 않고 기본 페인도 있어요. 이렇게 페인을 하면 실행을 해보면 지금은 이 화면 이쪽 꼭대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스택 페인은 그 추가된 노드를 중앙에 나타나게끔 해주지만 다른 페인들은 그렇게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페인은 그렇게 안 해주고 그 윈도우의 그 최상위 꼭대기에다가 그 기본 노드를 그 추가해 줍니다. 윈도우는 이렇게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 크기를 조정 못하게 고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에 배치하고 싶으면은 요 레이블의 위치를 셀 레이아웃 X, 셀 레이아웃 Y를 이용해서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크기를 300, 200이라고 하고 그러면 중앙이 150, 100이 되니까 중앙 정도에 이제 위치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이 윈도우의 크기와 이 레이블의 크기를 고려해 가지고 특정한 위치에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특정한 위치에 그 객체가 나타나도록 하는 일은 그 일반 윈도우를 만들 때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페인을 어떤 페인을 그 나에게 맞는 페인을 골라가지고 노드를 추가해가지고 그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나타나게끔 하는 프로그래밍을 더 많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2장에서 좀 더 설명드리고, 여기 페인 말고 그룹이라는 것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인 대신에. 그래서 그룹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룹에다가 레이블 넣고 이 페인 대신에 그룹을 제공해 가지고 그 씬을 구성할 수도 있는데, 그룹은 여러 일반 노드를 그냥 뭉쳐 놓은 겁니다. 특별한 레이아웃을 사용하지 않고 뭉쳐 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 되돌아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잠깐 살펴보면 모든 자바FX 프로그램은 그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프로그램 중에 한 클래스는 반드시 요 어플리케이션을 상속받아서 정의해야 되겠고, 이 클래스에는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메인 메소드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의 스태틱 메소드인 론치 메소드를
실행해야 됩니다. launch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 init, start 순서로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데 우리는 이 start를 재정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화면이 프로그램 실행됐을 때 나타나도록 구성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init 말고 stop 메소드가 호출되는데 init과 stop도 원하면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보통은 재정의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의 실행 로직은 이 초기에 보여준 화면과 사용자 간 상호작용을 처리하는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아까 게임 보셨듯이 화면을 띄운 다음에 그 화면에 있는 이미지들을 클릭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GUI 응용은 키보드보다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상호작용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그것이 또 콘솔 응용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바 엑스플로러가 실행되면 윈도우 창이 하나 등장하게 되겠고 이 창의 스테이지 객체가 이 창을 스테이지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지 객체는 하나의 씬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씬이 최상위 컨테이너 노드가 되겠고 이 컨테이너 노드를 일반 컨테이너 노드와 일반 노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래프를 형성하게 되면은 화면에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씬에 우리가 원하는 노드들이 나타나도록 배치할 때 각종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페인 객체를 사용하게 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페인 객체는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지만 보더 페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 페인과 스택 페인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일반 컨테이너 노드는 다른 컨테이너 노드를 포함할 수 있고 기본 노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페인에 기본 노드를 추가하는 방법은 이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아까 이 부분을 잘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get children add 노드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노드만 추가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사용을 했고 만약 여러 노드를 이 페인에 추가하고 싶으면 add all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add all 노드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되겠고 이때 추가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페인에 A, B, C 세 개의 노드를 추가했으면은 일반 페인의 경우에는 A 노드가 나타나고 옆에 B, 그 다음에 C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용자가 특정 노드를 조작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래머는 사건 처리자를 정의하고 이를 해당 노드에 등록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사건 기반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GUI는 기본적으로 사건 기반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아까와 달리 버튼을 추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버튼을 스타트에서 만들지 않고 멤버 변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노드를 그 지역 변수로 만들지 않고 멤버 변수로 만드는 이유는 이 버튼을 여기서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함수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추가하는 노드가 하나의 함수, 그 추가할 노드에서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노드에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노드는 멤버 변수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드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처리할 함수를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문법은 14장에서 배울
람다 표현식입니다. 제가 자바 fx를 설명드리면서 아직 모르는 문법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문법들은 그때 가서 자세히 이해하시고 지금은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힘들 수도 있고 복잡한 것을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어쩌면 더 단순하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가 있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함수를 여기다가 표시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함수가 버튼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버튼이 클릭하게 되면은 이 함수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 함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사건 처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바 8 이전에는 이렇게 람다 표현식이라는 걸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 그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버튼이 하나 등장하고요. 이걸 누르면 그 버튼에 있는 텍스트가 바뀌게 됩니다. 누를 때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 누르는 사건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건 기반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코드가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여기에 버튼 객체를 생성하고 있고 스타트에서 버튼을 페인에 넣어가지고 그 페인을 씬에 넣어가지고 화면에 버튼이 등장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그 슬라이드 통해서 보여드린 코드는 여기에 주석 처리된 요 버전이고요. 자바 8 이전에는 함수를 어떤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클래스에 함수를 하나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는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만들게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만들고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 인터페이스도 설명이 안 드려서 약간 복잡한 점은 있는데 이제 바로 4장에서 인터페이스는 설명드릴 거예요. 인터페이스는 클래스의 어떤 특수한 형태인데 함수만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되면은 그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 있는 함수를 이 클래스는 반드시 정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에 어떤 함수가 선언되어 있냐면은 이 핸들이라는 함수가 선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요거를 재정의해서 여기다가 막 그 버튼이 눌러졌을 때 필요한 행동을 여기서 구현하면 돼요. 그리고 이 클래스의 객체를 전달해 줍니다. 자바 8 이전에도 항상 객체는 객체 제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자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 객체는 그 전달받은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고 있고 사건이 발생되면은 그 멤버 변수에 요 핸들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그 사건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바 8 이후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클래스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요 사건이 발생됐을 때 특정 함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바 8에서는 함수만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만 정의하고 여기다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보면은 그 사건이 발생되면은 그 버튼에 있는 문자열을 갖고 옵니다. getText로. 그래서 그 문자열과
얘를 비교해요. 얘와 같으면 요 문자열로 바꿔주고 얘와 다르면 요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이 드리는 거고, 이제 자바 FX 관련된 요 강의와 다음 강의, 그 다음에 그 4장 설명을 들으면은 이제 인터페이스가 뭔지 좀 더 이해가 돼서 이 코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